이렇게 한 한두 시 정도의 식사를 하고 오후 3, 4시 정도가 되니까요, 어김없이 매일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요, 가슴도 뛰고 어지럽고 허기도 심하고 기분도 불쾌해지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류 간식을 또 먹었더니 반짝 증상이 괜찮아져요. 식곤증과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졸림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식곤증과 문제가 되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로감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요, 누구나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알 정도로 혈당 스파이크는 정말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모두 피곤하다, 식후에 졸리면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식후에 생리적인 졸림, 즉 식곤증과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졸림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닥터리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요, 생리적이고 문제가 없는 식곤증과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로감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곤증, 피로감 등의 증상은요, 상당히 주관적인 자각 증상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처음에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15년 전쯤에요, 저 스스로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점심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여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엔 저도 지식이 좀 없던 터라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만 조금 하고요, 음식 칼로리 제한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한두 시 정도의 식사를 하고 오후 3, 4시 정도가 되니까요, 어김없이 매일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요, 가슴도 뛰고 어지럽고 허기도 심하고 기분도 불쾌해지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류 간식을 또 먹었더니 반짝 증상이 괜찮아져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정말 몰랐어요. 당시에는 찾아봐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었고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가 혈당을 재봤는데요, 이렇게 피곤할 때 잰 혈당이 70에서 8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혈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저혈당과 비슷한 증상이 생길까?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저의 이런 고민이 제가 혈당 스파이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증상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증상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런 반응성 저혈당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식후 2시간 정도 지나서 허기가 지니까 간식 좀 먹어야겠어 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요즘 제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 식후 반응성 저혈당 등의 내용을 올리니까 제 진료실에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오시긴 합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증상을 느끼는 것은요, 개개인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피로감을 잘 느껴서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데도 피로감도 못 느끼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곤증과 혈당 스파이크를 잘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야겠고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나에게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겠죠. 이 식후 피로감이 겉으로는 비슷한 증상이지만 정상적인 식곤증과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식곤증은요, 발생 기전과 신체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식곤증을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식곤증은요, 생리적 반응이에요. 식사 후에 위장으로요, 혈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증가하면서 졸림이 유발이 돼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요, 편안함과 나른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을 정리를 해보면요, 발생 원인은요, 소화를 위한 혈류의 집중과 신경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식곤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식후 정상적인 식곤증의 특징은요, 보통 식후 30분 이내에 시작돼서요, 1시간 이내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피로감보다는요, 졸림과 무기력이 증상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카페인 섭취로 쉽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과식하거나 고지방식을 많이 쓸 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점심 후에 회의 시간에 잠이 쏟아지는 정도라고 보겠죠. 식사량을 줄이거나 천천히 먹으면 또 쉽게 완화되는 증상이 이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영향을 보면요,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식곤증은 그냥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로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로감은요, 병적인 상태, 대사 불균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로감은요, 단순 식곤증과
구분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이후 인슐린이 혈당을 급격히 떨어지게 만들면요, 반응성 저혈당 상태가 돼서요, 보통 식후 1시간 이후부터 3시간 정도의 심한 피로감, 졸음,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심한 허기감 등을 느끼게 되죠. 일반적인 식곤증보다도 그 정도가 훨씬 강하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단순 졸림이 아니라 기운이 확 빠지는 느낌, 몸이 무거워지는 피로감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반복되면요, 인슐린 저항성과 당 대사, 또 당뇨 전 단계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식후 2시간 전후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고 단 것이 당기면서 커피를 마셔도 피곤함이 계속되고 집중이 안 되는 이런 증상을 말할 수 있어요. 건강상의 영향을 보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및 췌장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요,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식곤증과 문제가 되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로감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식사 후에 달콤한 음식이 더 당긴다면요, 혈당 스파이크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식후 1~2시간 이후에도 멍하거나 두통이 남는다면요, 단순 식곤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 피로가 심하다면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이런 반응을 의심해야 됩니다. 만약 식후 졸음이 참기 힘들 정도로 극심하거나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했을 때 특히 심하고 식사 후에 금방 다시 허기를 느낀다면요, 단순 식곤증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 그리고 병원 내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식후에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20분 이상 천천히 드셔야 혈당 스파이크가 덜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 단백질 먼저 먹고요,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자 그랬죠? 이런 것들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요, 흰빵, 흰 쌀밥, 설탕 등을 최소화하는 식사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식후 10분 정도는 꼭 걸어주세요.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 부족,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런 수면과 스트레스의 문제는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식후의 정상적인 식곤증과 대사장애를 의심해야 되는 혈당 스파이크 후 피로감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만약 내가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피로감과 여러 저혈당 증상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요, 인근 의원에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리TV에서는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다면 닥터리TV를 꼭 구독해 주세요.